역시나 1번 문제는 우리 수급 특징주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과연 오늘 수급 특징주에는 어떤 이름들 올라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앞서 설명된 것처럼 1번 문제에서는 수급을 통해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험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 기관과 외국인 각각 5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FOMC를 대기하며 변동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 안에서도 메이저 수급의 방향성도 엇갈림이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양시장 동반으로 담아가고 있지만 기관은 모두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부터 어떤 종목 위주로 덜어냈을지 5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HBM 출하량 3배 이상 늘어날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4만 전자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기관과 함께 외국인 동반으로 매도세 출회되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네이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발표가 이루어질 걸로 알려졌던 STO 법제와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서 이 역시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STO 관련주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 대장주 네이버도 박스권 깰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한국전력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과 배당으로 정말 끊임없이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 약화가 되고 있고요. 실적 부담도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 하나금융지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4대 금융지주 안에서 배당과 실적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 코스닥, 바이오 2차 전지 로봇에 집중을 하다 보니 금융주에서는 이렇게 세론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5일부터 친구탭 원래대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의 경우에는 선제적인 매수보다는 매도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까지 또 6만 원 초반대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외국인의 매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SK하이닉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장이 될 경우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밸류에이션 갭을 단숨에 메꿀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다음 종목 ABL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 코스닥의 새로운 대장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내년에 또 한 번 기술 이전도 기대가 되면서 9%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3번 이소페타시스입니다. 전일에도 TPU 그 수혜주로 외국인 매수 종목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계속 러브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간불 역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 올릭스 나와 있습니다. 뷰티 기업 로레알과 함께 RNA를 기반으로 피부 그리고 모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마일스톤 수령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적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종목 일동제약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내년에도 바이오 업계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기점으로 상승이 이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먹는 치료제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역시 9%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내일까지도 이 상승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보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 특징주들 후보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 종목들이 쭉 나왔는데 두 분께서는 이 중에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띄워주시죠. 자, 일동제약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ABL바이오. 역시나 뭐 때가 때이니만큼 두 분께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얘기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아래 GLP-1, GPL-1 적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장도 되게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미장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냐면 스트럭처 테라퓨틱스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이제 경구용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상 결과에서 36주 기준으로 해서 이 약을 주 1회 먹었을 때 15% 체중 감량을 했다는 뉴스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주가가 그날 거의 100%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국내장에서도 분명히 건구용 비만약들이 급등을 할 거다라고 봤는데 역시나 이제 일동제약이 갔고 삼천장제약도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될게요. 그러면 경구용 비만약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스트럭처 테라피틱스와 일동제약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를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GLP-1 계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약, 그러니까 주사약 같은 경우에는 뭐 젯바운드라든지 뭐 이런 그 위고비 같은 것들은 이걸 주사로 이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거를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든 게 GLP-1 계열을 정말 짧게 저분자화 시키는 거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는 아니지만 GLP-1 계열을 저분자로 만든 건데 스트럭처 테라피틱스가 만든 것과 일동제약이 만든 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일상 3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일상 3상 단계지만 단 4주 만에 9.9%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동제약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아로나민이죠. 예. 네. 종합 비타민 아로나민이거든요. 지금 현재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로나민으로만 거의 약 66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약 6천억 원 중에서 11% 정도를 이 종합 비타민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이렇게 차세대 경구용 비만약을 만들면서 이게 굉장히 기대를 받았고, 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확실히 이제 외국계에서는 이 경구용 비만약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도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소비재 부분을 다 건강 기능식품 쪽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R&D 쪽, 그러니까 경구용 비만약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구조도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동제약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소식들을 보면서 이제 경구용의 효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는데 주변에 보면 이제는 글쎄요,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 뭐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부감? 이런 게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 체감상 주변에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주사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경구용이 나왔을 때 그만한 매출 쉐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근데 제가 주변에다가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비고비 맞으라고. 예. 살 요즘 굉장히 쉽게 뺄 수 있다고. 근데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플까봐, 그리고 거부감, 어떤 거에 대한 인위적인 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기약도 먹고 그쵸, 예.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보면 굉장히 위고비가 확산된 것 같지만 전체 비만 인구 약 2%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먹는 약이 나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없는 건지 저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전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확실히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ABL 바이오인데 다시금 또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오늘 ABL 바이오가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이제 이틀 전도 그랬고 3일 전 동안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잘 들어왔습니다. 또 이틀 동안 연기금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을 때 그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에 들어왔었던 그 수급 물량들이 결국에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이런 코스닥의 대형 종목으로 좀 분산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BL 바이오가 가장 그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에 결국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결국 비만 치료제와 이 중추신경계 쪽에 CNS, 뇌질환 같은 이런 쪽이라든지 항암 쪽 이 세 가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CNS 관련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임상 실패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존스앤존슨도 실패를 했었고 노보노디스크도 실패를 했는데 뭐 존스앤존슨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했던 매출 5조 원 정도의 프로젝트가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을 많이 위축시켰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존스앤존슨은 어떤 거를 기전으로 가지고 신약을 만들었었느냐,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는 어떤 거를 가지고 했었느냐인데 타오 항체랑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 비만 치료제 때 이야기 나왔던 세마글루타이드,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약물 효과가 뇌에 깊숙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그 단점 때문에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뇌 혈뇌 장벽을 이제 투과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주요 빅파마들이 이제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는 BBB 셔틀 중심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의 시가총액이 이제 10조 원을 다시 좀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는데 충분히 내년도에 이제 뭐 로슈라든지 뭐 GSK라든지 이제 일라일리리에서 각각의 어떤 기술 이전 대형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의 최근 3거래일과 연기금의 최근 2거래일 이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현재 코스닥 시총 1위죠. 24조 정도가 되는데 알테오젠 빠진다고 보고 에코프로비엠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까지도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에코프로 그다음이 ABL 바이오인데 최근에 뭐 주가 흐름 같은 걸 두고 봤을 때는 한 4조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의 시총 1위 ABL 바이오도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 꼽아주신 종목은 아닙니다만 오늘 외국인 탑5 중에 1위 SK 하이닉스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가 하다가 최근에 다시 SK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또 하나 붙었죠. ADR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추가적인 발행을 통해서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미국 증시 쪽으로 달러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전에 마이크론과 비교에서도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으면서 오늘 장중에 59만 원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성 대표님 이거 큰 호재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뒤에 ADR이라 붙은 것들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중으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걸 그 부분만 여기다 상장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ADR을 미장이 발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대등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아마 마이크론이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마이크론도 이제 거기서 굉장히 높은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거기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도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긍정적인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거기에 아직까지 많이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붙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일단 61만 원대의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 매물대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이유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DR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를 사실 공시를 내 가지고 정확하게 인정을 안 했잖아요. 하이닉스 쪽에서 뭐 이거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사실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없는데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ADR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인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긴가민가하는 부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냐? 그것도 사실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호재이고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을 이거를 뭐 하이닉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면 저는 하이닉스 주가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온 공시를 보면 정확하게 워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미국 증시 상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확정됐다라는 공시로 나오게 네. 된다면 그제서야 반영이 충분히 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태우 매니저님은 이 소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부정은 안 했습니다. 그걸 상당히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ADR 상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뭐 주주가치 제고에 따른 어떤 기업 가치도 그에 따른 상승이 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상장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들은 결국 이익 모멘텀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들은 다시금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게 11월에 이제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두 가지 기업이었잖아요. 이제 14조 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체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10조 이상 매도가 나왔던 게 두 기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제 기억에는 한 8조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워낙 9월과 10월 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그쵸, 때문에 예. 차익 실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전방 산업인 뭐 AI 대표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전망치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6년도, 2027년도 내년과 이제 내후년의 캐펙스 전망치, 빅테크들의 전망치인데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까지도 캐펙스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수요가 넘쳐 흐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선 특히나 최근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이 내년도의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H200 같은 경우도 중국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 승인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26년과 27년도에 루빈에 대한 어떤 출하 일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HBM3E에 대한 어떤 팔단 물량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익 모멘텀에 따라서 반도체는 뭐 조정 시 지금 12월에 여전히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60만 원, 70만 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또 애매하게 답변하실 것 같으니까 뭐 내년, 후년까지 바라봤을 때 뭐 황제주 가능성도 있습니까? 황제주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70만 원, 60만 원을 질문 주셨다면은 애매하지 않게 갈 수 있다라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